안녕하세요, 앨런입니다. 오늘은 라이카 MP에 어울리는 렌즈 선택 어떻게 할까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비단 MP뿐만 아니라 라이카 이제 필름 카메라에 어울리는 렌즈 선택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거에 대한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라이카를 뭐 MP든 M6든 구매하시고 나면은 예산이 거의 다 소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더라도 보통 이제 예산이 소진된 경우에 보이그랜더 렌즈를 많이 선택을 하거나 또는 칠장인 렌즈라고 이제 중국에서 만든 라이카를 넘보는 그런 렌즈 제가 웃음이 나왔던 이유는 칠장인 렌즈가 좋긴 하지만 라이카와 뭐 비교하기에는 너무 좀 수준이 떨어진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살짝 좀 웃음이 나왔습니다. 근데 물론 예산이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라이카 렌즈 대비 그런 렌즈들도 많이 즐겨서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라이카는 올드 렌즈라도 라이카 렌즈를 선택하라고 꼭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주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2세대 주미크론 렌즈이고요. 연식으로 봐도 저보다 나이가 많은 50년 이상 된 그런 렌즈입니다. 그런데 이 렌즈가 이 최근에 판매되고 있는 주미룩스의 현행 렌즈 대비 결코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특히 최대 개방에는 약간 플레어라든지 고스트라든지 올드 렌즈에서 보이는 특성이 보이기 시작하지만 약간만 조리개를 조여주기 시작하면 사실 이런 현행 렌즈와 어떤 점이 틀린지 잘 모를 정도로 굉장히 그 선예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올드 렌즈로 보시면 은근히 예산 내에 들어오는 렌즈들이 아마 다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라이카 렌즈를 구매한다고 하시더라도 보통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게 주미룩스와 주미크론 둘 중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디지털이라고 하면 주마릿, 주마론 등등 다른 렌즈, 이제 조리개가 좀 더 높은 그런 렌즈를, 조금 더 어두운 렌즈를 많이 추천을 드리겠지만, 그런데 디지털이 아니라 필름 카메라라고 하면 주미룩스를 저는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그렇게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얘가 그 필름에 ISO 400짜리를 넣고 사용하시더라도 은근히 이 실내에서 셔터 스피드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ISO 400짜리에 이미 셔터 스피드를 30분의 1초로 했는데 주미크론을 사용하면 F값이 이제 2.0이죠. 이 상황이라고 하면 셔터 스피드를 더 내리기에는 위험 부담이 좀 생기기 시작하죠. 물론 연습을 하면 15분의 1초, 또 경우에 따라서는 8분의 1초까지 떨림 없는 사진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리스크를 감당하기보다는 안정적인 30분의 1초 이상, 더 안정적으로는 60분의 1초 이상 셔터 스피드를 맞춰놓고 찍으시려면 조금 더 조리개가 밝은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2.0에서 두 번 더 링이 돌아가는데요. 요 두 번의 클릭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여러분들이 필름 카메라를 사용해 보시면 몸소 체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로 사진을 찍는 곳이 실내가 아니라 야외다 라고 하면 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야외 같은 경우에는 그 조리개 값을 대부분 다 ISO 400짜리 필름을 넣고 쓴다라고 하면 5.6이 아니라 보통 8에서 16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셔터 스피드를 1000분의 1초 최대로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16까지 조여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ISO 400짜리인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굳이 이런 밝은 렌즈가 필요치 않습니다. 차라리 주미크론을 사용하시더라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사진을 얻을 수 있고 조리개가 이제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미크론의 최대의 장점은 주미룩스보다 가볍습니다. 이게 이렇게 나란히 보시면 일단 사이즈가 작죠. 현행 주미크론 렌즈도 현행 룩스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대비 무게도 상당히 가볍습니다. 물론 둘 다 무거운 렌즈인데 워낙 룩스가 무겁기 때문에 주미크론이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그 다음에 룩스와 주미크론의 차이는 룩스는 좀 더 맑은 느낌이 난다라고 하면 크론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진득한 느낌이 납니다. 그러니까 채도가 좀 강한 편이란 뜻인데요. 필름 사진의 경우에 좀 채도가 강한 편이 상당히 좀 아름다운 색을 내는 것 같습니다. 뭐 이건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크론의 색감에 반해서 룩스 대신 룩스를 사용했다가 크론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또 저처럼 제가 이제 50mm가 룩스도 있고 크론도 있는데 하나 렌즈, 같은 화각의 렌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렌즈를 추가할 정도로 그런 그 크론의 매력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정말 주광에서만 100% 사용할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주마론 28mm 렌즈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리개가 5.6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실내에서 필름 사진을 찍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 실외에서 찍는다고 하면 주마론 5.6 조리개도 결코 부족함 없는 그런 사진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이야기 드리자면 나에게 맞는 렌즈는 조리개 값 기준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더 비싼 렌즈라고 더 좋은 렌즈가 아닙니다. 물론 뭔가 데이터상으로는 더 좋은 렌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체감하시는 그런 선의도나 그런 부분은 아무리 저렴한 라이카 렌즈라도 그 나쁜 렌즈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카 렌즈라고만 하면 저는 라이카 바디에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 조리개 값에 맞춰서 렌즈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지금 여기 룩스에 이 레드 필터를 앞에 장착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 뒤에 보면은 ISO를 400이 아니라 1600으로 맞춰놨습니다. 아마 필름을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증감 현상 또는 푸시 현상에 대해서 좀 낯설게 느끼실 텐데요. ISO 400짜리 필름을 한 2스탑 정도 2개의 밝기를 더 증감시켜서 800, 1600으로 찍을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1600으로 맞춰놓고 랩에 이제 현상을 맡길 때 투스탑 증감 현상을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신다고 하면 증감 현상을 즐길 수 있는데요. 증감 현상을 하면 좀 더 흑백 사진의 경우에 거친 느낌이 강조되고, 컬러 사진의 경우에도 좀 거친 느낌이 강조됩니다. 근데 컬러보다는 흑백을 권장을 드리는데, 컬러 같은 경우에 그 색의 변질, 그 색조 자체도 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현상소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뀌는 것도 있고, 그래도 상당히 고운 색을 유지한 채로 뭐 증감을 해주는 것도 있지만, 컬러보다는 흑백 쪽을 좀 더 권장을 드립니다. 근데 이 레드 필터의 역할은 뭐냐면, 흑백 필름을 로딩했을 때 레드 필터와 같이 사용하신다고 하면 컨트라스트가 굉장히 강한 사진을 얻을 수 있는데요. 흑백 사진 같은 경우에는 증감해서 이미 거칠게 그런 느낌을 만들어 놓고, 또 레드 필터를 이용해서 더욱더 컨트라스티한 사진을 찍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흑백 필름의 재미를 제대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이카 필름 카메라에 입문을 하셨다라고 하면 먼저 렌즈 선택을 하시고, 컬러 필름도 즐기시겠지만 흑백 필름도 로딩하고 레드 필터도 사용해서 충분히 즐거운 그런 필름 사진 생활을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라이카랑 관계없이 제가 갖고 있는 좀 여러 개의 필름 카메라를 쭉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라이카 외에도 어떤 필름 카메라를 즐길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